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일정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또 새로운 쓸공님들이 또 많이 들어와 주셨어요. 맞아요. 네, 특히 그 팟캐스트의 증가폭이 굉장히 컸죠. 저희는 사실 팟캐스트에는 전혀 신경을 좀 못 쓰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보면 네. 막 50명씩 늘어있어.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어떤 코드가 맞는 사람들, 맞아. 내 이야기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에 그 사실에 너무 제가 감동받고 있어요.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자, 오늘은 G7 국가들이 치열한 광물 확보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알아봅니다. 네. 자, 2023년 5월 22일 더 뉴욕타임즈 기사인데요. 자, 우리 그 지난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련해서 두 번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법으로 인해 청정 에너지로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네. 자, 청정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뭘까요? 뭐죠? 바로 배터리죠. 배터리. 배터리. 네. 네, 그쵸. 그 풍력, 조력, 태양광 발전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봤자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 저장소가 바로 배터리인 것이죠. 그쵸. 네. 이 청정 에너지라는 게 사실 전기 에너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실생활에 사용을 하는 그런 거고, 네. 요즘 사실 저도 2차 전지 산업이 정말 핫하잖아요. 그쵸. 뭐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고, 네. 신문에서 보면 거의 이 배터리 산업 관련된 기사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오늘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기대가 돼요. 예,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자, 열정 씨 질문을 또 드릴게요. 네. 배터리를 만들려면 무엇이 가장 많이 필요할까요? 이제 배터리도 어차피 이제 원자재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 그쵸. 원자재가 이제 뭐 광물들이지 네. 않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광물이에요. 네네.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4대 광물이 있다고 해요. 4대 광물. 예. 네.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이래요. 친숙하진 않네요. 우리 고등학교 때 주기율표에는 있었던 생각이 생각은 나는데 그죠? 예, 실생활에서 내가 접해보지는 그죠? 않은. 맞아요. 이러한 광물들이 그동안 석유가 해왔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되게 석유- 중요한 광물이네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지금 이 G7 국가들, 그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7개의 나라들, 이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G7 국가들이 광물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반대로 이 네. 4대 광물을 가장 많이 채굴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예, 자, 매장량이 많은 나라. 응. 자, 리튬은 호주래요. 야, 호주는 안 나는 게 없어. 땅이 넓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코발트는 콩고. 이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가요? 예, 아프리카. 여기는 다이아몬드 때문에도 피바람이 불었던 곳이잖아요. 야, 이제는 또 코발트 때문에 피바람이 불겠다 싶어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니켈. 니켈은 우리나라에도 가까운 곳,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예. 자, 망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 네. 아프리카랑 요 아래쪽 동네에서 많이 나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재밌는 게 아까 우리 호주도 얘기했지만 호주는 석유도 나는데 리튬도 나. 그러네. 그죠. 인도네시아도 석유도 나는데 니켈도 나. 야, 진짜 축복받은 나라들. 축복받은 나라네 이거. 그러네요. 그러면 이 G7 국가들이 서로 이 광물이 많이 나는 나라와 친해져서 광물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겠네요. 네, 맞아요. 자, 하지만
이 광물을 원석을 확보하는 것 외에 또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재련인데요. 우리나라도 좀 하는 예, 리파인. 자, 원석을 정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원석이 아무리 많아도 재련이 안 돼 있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선 광물 원석도 확보도 하고 재련까지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 국가들은 사실 재련까지 하기는 조금 그쵸. 역량이 부족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원석이 많이 나는 나라를 알려주셨는데 네. 그럼 현재 지금 세계에서 네.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광물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재련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추측해 보건데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문맥상 네. 중국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들기는 하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중국 맞아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런데 왜 중국일까요? 광물의 매장량이 많아서 중국일까요? 인건비가 싸서? 네, 맞아요. 이거 역시 맞아요. 어. 자, 일단 그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광물 니켈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니켈을 재련하고 있는데요. 오. 자, 즉 니켈 원석에서 순수 니켈을 뽑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의 니켈 매장량은 전 세계 기준으로 4위 안에 못 든대요. 아까 1위가 인도네시아였는데 예. 그 뒤에도 있고 4위 안에도 못 든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인도네시아도 인건비는 싼데 일단 중국보다는 기술이 떨어지죠. 그렇죠. 공장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거기에는. 예. 네. 근데 중국은 기술도 어느 정도 있고 가깝고 또 그죠. 인도네시아 가깝고 인도네시아 가깝고 심지어 자기네 매장량도 조금 되고 그러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니켈 가져다가 자기네 니켈은 조금 보유해 두고 나중에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쵸. 다른 나라 아껴두고. 니켈부터 가져다가 막 재련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참고로 네. 니켈이 가장 많은 곳은 우주래요. 우주. 우주에 정말 니켈이 널렸대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냐면 네. 우주에 가서 니켈을 채굴해 오겠다. 예, 요것도 찬반 논란이 많은데 네. 어쨌든 추진 중이래요. 아, 그렇구나. 예. 미국은 또 할 것 같기도 하다. 예, 뭐 목표를 삼았으니까. 그렇죠. 예, 못할 이유가 예. 없는 나라라서.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니켈이 조금 있긴 있대요. 아, 그래요? 예. 희소식이네요. 네, 근데 이제 좀 채산성이 떨어진대요. 아, 그 강원도 고성군 네. 남강 일대에 니켈이 산재해 있는데 채산성이 떨어져서 광산을 만들고 있진 않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네. 자, 아무튼 중국이 니켈 매장량이 세계 최고로 많지는 않지만 인력이 싸고 어느 정도 기술도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환경 같은 거를 고려를 안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아, 니켈을 뭐 재련할 때 약간 발암물질. 발암물질. 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제 막 해야 되니까 네. 세계 최대량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 자, 니켈이 그 WHO가 지정한 발암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우리 옛날에 배터리 애기들 막 물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 그치, 들었죠. 물론 무는 것 같다 발암물질이 들어갈 정도로 심한 건 아닌데. 아니지만 그치만. 예, 그 니켈 광산에서 또 발암물질이 좀 나온다고 해요. 예, 미량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럼 선진국에서는 좀 꺼리긴 하겠네요. 예, 심지어 우리 기억 나시나요? 2, 3년 전인가요? 우리나라 정수기에서 유명 회사 정수기인데 니켈 나온다고 리콜 조치 있었잖아요. 아, 그랬어요? 네, 니켈로 도금을 하는데 그게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물에 섞일 수 있다. 안 되지, 물인데. 그죠. 그래서 하여튼 니켈이 이게 조금 위험한 물질이긴 해요. 그게 배터리에 들어간다는 거네요. 네. 잘 때 핸드폰 멀리 두고 자야겠네. 그러니까 그 배터리란 것이 예. 반응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반응성이라는 건 즉 발암물질이란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니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켈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네. 환경 오염도 많이 발생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니까 네. 이제까지 선진국들은 니켈과 같은 광물 재련을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약간 덜 발전된 국가에 맡겨두고 그치. 네, 이제 자기네는 첨단 산업에 집중하고 있었던 건데 자 그러다가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광물을 재련하지 않으면 미국이 전기차 제조를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아예 원재료가 안 들어오는데 네. 완성품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국이 광물 재련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네.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광물 재련을 미국 내에서 하자. 그치.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자, 그래서 미국은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과 협상을 해왔다고 해요.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같은 것들. 흑연은 또 그게 저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핀이라고 해서 요즘에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것도 주목받는 광물인데 어쨌든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네. 이러한 이 광물 확보 파트너십이 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미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런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성공할 수 있을까? 네. 또한 그렇지? 이 파트너십에 성공하더라도 네. 미국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양의 광물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것도 미지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족한가 매장량이? 전 그래서 우주까지 생각을 하는 건가요? 제가 볼 때 매장량 부족보다는 어떤 패권 전쟁. 그러니까 중국도 확보하려고 그럴 거고 다른 뭐 일본도 확보하려고 할 거고 그죠? 맞아. 전기차로 이게 돌아서는 그 속도가 지금 너무 빨라가지고 사실 공급량이 못 따라올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사실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의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는 걸 막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자라고 하면서 G7이 지난 5월에 히로시마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언제 이런 데 낄 수 있을까? 그죠? 이게 제가 최근에 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이 G8이 되기 위한 김칫국을 조금 마신다. 드링킹 중이라고.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더라고. 우리가 그 GDP 순위로 보면 10인데 그게 G7 더하기 중국, 인도래요. 그 다음이 우린 거야. 근데 그렇구나. 중국, 인도를 G7에 넣지는 않을 거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다. G8? 그래서 근데 가장 큰 경쟁자가 호주라고 그러더라고. 그치. 호주가 좀 GDP 순위는 떨어지는데 이 국제사회 영향력이라던가 이런 거는 좀 있어서 그래서 G9으로 가야 되나? 막 우리끼리 이거 우리끼리 상상이야.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해주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아무도. 그렇지만 이제 막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는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게 좀 껴봤으면 좋겠다. 그쵸. 좋은 소식이었네요. 네. 김칫국이긴 했지만 깨알 상식. 자, 그래서 이 G7이 히로시마에서 만나서 자, 지금 대중국 광물 의존도가 80% 이상인데 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80% 이상. 중국이 공장 문 닫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완성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뭐가 있으면 뭐해. 원자재가 안 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니 중국이 광물을 무기화할 위험이 있다. 있어요. 있네. 내가 봐도 있어. 그런 점에 이제 그 G7이 동의를 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 리스크를 관리하고 뭔가 더 융통성 있게 확보 가능한 자원을 찾아내보자라고 회의를 합니다. 자, 일단 미국과 호주가
광물 분야에서는 가장 가까운 파트너래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두 국가가 이제 안정적이고 이제 책임감 있는 광물 공급망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둘이 합의를 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합의를 봐도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클린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이 배터리에 필요한 광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많겠죠, 진짜. 예, 근데 이 많은 양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들과 협상을 미국이 해오긴 해왔는데 네. 파트너십을 구축한 나라들, 광물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네. 콩고, 인도네시아 같은 곳들. 자, 이런 곳들이 무엇이 문제냐? 네. 호주 빼고는 네. 다 살기 어렵고 인권이나 환경이 무시되기 쉬운 나라들이죠. 그치. 예.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이제 후진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이어서 자, 이 G7이 모여서 아무리 야, 우리 싸우지 말고 광물을 사이좋게 확보하자. 막 나만 가질 거야 막 이러지 말고 사이좋게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네. 했지만 실제로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많은 양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싸우지 말자는 약속을 계약서로 쓰기는 쓰죠. 근데 되게 이게 듣다 보니까 약간 반에서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이 뭘 가져왔어. 좀 힘없는 애들이 뭘 가져왔어. 근데 힘 있는 애들이 저기서 쟤네들 가진 거 우리끼리 잘 나누는 거야. 막 이러면서 지금 맞아. 계약서 쓰는 그런 거라서 좀 약간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좀 무섭죠. 그런 계약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이 중요 광물에 대해 이런 계약서에 사인을 했대요. 아, 이미 사인을 했구나. 네. 그러니까 너만 갖게 없기다. 뭐 이런 거, 그치? 그리고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는 그 딜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과 다 이제 평화 협정을 맺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국주의, 그다음에 서양 열강 이런 것들이 다시 나타나는 분위기인 거예요. 옛날에 막 그 식민지 시대도 약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약간 석유가 처음에 이렇게 막 그 아랍 국가들이 힘이 없을 때, 지금은 엄청 힘이 있지만 그때 막 걸프전 일어나고 이랬던 것도 약간 과거적으로 기억이 나고 이러네요. 그렇죠. 미국, 일본, 유럽 같은 나라들은 이 광물이 당장 시급하죠. 그치. 지금 당장 바꿔야 되니까.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 작년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쵸. 석유 때문에. 맞아. 천연가스 또 안 와가지고. 천연가스 안 와가지고 추운데 막 보일러 못 틀고 가로등 끄고 크게 고생을 했잖아요. 유럽은 2025년까지 그 내연기관차를 이제 못 팔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시급한 거예요, 유럽도. 그러네. 그래서 G7 국가들이 이제 미국, 일본, 유럽 같은 나라들이 서로 파트너라고는 하지만 경쟁자이기도 한 거죠. 그치. 누가 먼저 땅 따먹기 먼저 하나. 그죠. 그래서 이 국가들이 모두 그 매장량이 많은 나라, 뭐 인도네시아, 뭐 콩고 같은 데 가서 광물을 채취할 거잖아요. 그치. 그죠. 와, 그래서 이렇게 그 왜 이제 제국주의나 식민지 시대 같은 역사가 이 자원 경쟁의 역사로 또 다시 반복되나 싶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좀 무섭죠. 사실은 그 미국이 이제 인도네시아 광물을 가지고 싶으면 인도네시아랑 협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거는 쉽게 가져올 수 있는데 옆에 강대국 눈치가 보이는 거야. 맞아.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약한 애한테 뺏어오는 거는 일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근데 내 옆에 강한 경쟁자가 뺏어갈까 지켜보고 봐. 있어. 저건 내 건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무섭다. 진짜 무서워요. 솔직히 우리나라도 아픈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일제시대 때 일본한테 광물 얼마나 뺏겼어요. 그쵸. 아휴, 참 안타깝네요. 슬프네요. 자, 그래서 이제 각국의 광물 확보의 노력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미국은 이제 미국 내무부 13개 국가들과 주요 광물 공급망 그에 투자를 했는데 공적, 사적 투자를 모두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EU, 유럽 국가들은 그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광물을 공급하는 나라들에 적용할 노동법과 환경 기준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요? 어머, EU 케이스가 좀 재밌는데 이게 광물을 캐내올 국가들에 적용될 법을 광물을 사올 국가들이 만드나요? 네, 재밌죠. 그러면 콩고에 적용될 노동법과 환경 기준을 네. 콩고가 아니라 EU에서 만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너무 재밌죠. 이제 법까지 만들어주는구나. 네. 자, 뭐 기사에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후진국의 열악한 노동법과 환경 기준대로 광물을 채취하다가 미국의 제재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 꼬투리 잡는 거지. 꼬투리 미국이. 잡는 거지. 인권 갖다가 꼬투리 잘 잡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EU가 막 환경이랑 노동 무시하고 막 광물을 싸게 채취해 가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꼬투리를 잡을 거야. 뭐든지 트집을 잡아서 방해를 할 텐데 그쵸? 가장 편하고 확실한 것이 환경과 노동법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미리 환경과 노동법을 정비를 해놓고 우리는 이제 요대로 하고 있어. 법 잘 지키고 있어. 꼬투리 잡힐 일 없어. 이렇게 하려고 미리 이제 작업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쵸. 이게 역사적 예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우리 그 영국이 식민지 인도를 착취할 때 그때 미국이 뭐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죠? 민족 자결주의. 아,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네. 식민지의 운명은 식민지가 결정하게 놔둬라. 그런 주장을 하죠. 이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나라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주장이긴 했어요. 그쵸. 이거 독립운동할 때 보통 민족 자결주의 이런 거 슬로건으로 많이 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가 굉장히 좋은 주장이긴 한데 100% 인류애에 근거한 건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죠. 그러니까 다 경제적인 게 다 뒤에 숨어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 및 유럽의 이 열강이 식민지를 막 착취해서 잘 나가는 걸 미국이 견제하고 싶어서 그치. 미국은 식민지를 못했거든. 자기들이 식민지였잖아. 그러니까 배 아파. 그치. 그래서 이제 민족 자결주의를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뭐 의도야 어쨌든 좋은 거지만 자, 이렇게 유럽이 인권 때문에 자신들의 이 경제가 견제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노동과 환경을 신경을 쓰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유럽도 이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광물을 재련하려고 해요. 자국에서. 후진국에서 인권 환경 무시해가면서 너무 싸게 공급해서 유럽에 들어가면 유럽의 재련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죠. 그치. 그렇게 하니까 또 견제하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들으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환경도 지키겠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또 양면적으로 또 뒤를 보면 이게 그 나라들한테 정말 위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슬픈 그런 현실이 후진국은 자기네 노동 환경법도 없어가지고 그냥 열강이 또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게 좋을 수도 있잖아. 그치. 와, 이게 애매하네. 참 애매해요. 근데 이게 앞에서 이제 앞으로는 광물이 석유와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석유 매장량이 많은 국가들은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막 오펙 이런 걸 만들어서 가격이나 이 생산량을 단합하고 오히려 그들이 이제 지금은 갑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오는데. 그쵸. 그럼 이런 광물들도 사실 이런 카르텔 이런 걸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자, 그 오펙의 대장이 사우디였다면 그렇죠. 이 사우디의 역할을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해보려고 야심찬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좀 약한데. 사우디 지금 상황에서 사우디와 인도네시아를 비교하니까 좀 뭔가 약해 너무. 그죠. 그래서 이제 광물 카르텔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한다고 해요,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근데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니켈 매장량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잘하면 우리 인도네시아도 사우디처럼 자원 덕분에 부자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미국에 손을 내밉니다. 요즘에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틀어졌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사우디가 또 중국에 손을 내밀어가지고 인도네시아가 이제 사우디하고 멀어졌지. 이제 우리랑 한번 친해보자. 이젠 광물의 시대야. 이러면서 이제 석유의 시대는 끝났어.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미국에게 접근을 하는데 앞에서 유럽이 걱정한 것을 미국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 인도네시아가 환경이랑 인권을 무시하고 이제 저가로 광물 재련을 막 밀고 들어오면, 자, 미국이 지금 자국에서 광물 재련을 하기로 리쇼링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무너질 거라는 거죠. 막 싸게 막 들어오면. 그치. 자기 거기서 미국에서 내에서 할 일이 없지. 그러면. 그죠. 게다가 이제 이 과거의 경험 있잖아요. 저가 중국 제품에 의존했다가, 그죠. 중국이 너무 성장해가지고 이제, 그죠. 자기들한테 대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싼 거 좋아하다가 나중엔 결국 다 대가를 치르는구나 느꼈잖아, 미국도.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호주처럼 이제 인권도 그렇고 환경 기준도 좀 엄격한 나라면 이제 가격도 너무 저렴하지도 않을 거고 그런 나라와 거래하면 되지 않나요? 예, 그렇게 간단히 해결되면 좋겠는데. 호주엔 별로 없나? 매장들이? 자, 이런 나라들하고만 거래하잖아요. 그럼 광물 수요를 맞출 수가 없대요. 그치. 제일 많은 나라랑 일단은 하기는 해야 돼. 그쵸. 그리고 호주 사람들 나름 워랍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그쵸. 여유로운 삶. 그치. 얼마나 광물을 재련을 많이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네. 또 한편 난 어떤 생각도 들었는지 알아요? 호주가 앞으로 이민자를 많이 받겠구나. 이민자 받아서 공장 막 돌리면 되잖아. 노동자가 지금 필요하니까. 그치, 땅은 넓은데 그치.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호주 이민 붐이 불려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취업률의 대부분을 자동차 산업이 책임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미국 정치적인 입장에서 봐서도 취업률을 좋게 하려면 이 자동차 산업이 또 발전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네,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게 배터리 재료가 앞으로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서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정부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후진국하고 거래하자니 또 국내 산업이 위협받고 이게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인정하기를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광물을 확보하는 거래요. 자, 그래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전기차 때문에 증가하는 리튬의 수요량이 2050년까지 42배, 42배가 될 거래요. 진짜 큰 시장이네요. 그쵸? 와, 이게 진짜 재련이랑 배터리주 정말 필수로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죠? 요즘 2차 전지주가 엄청 오르긴 했잖아요. 네, 이미 많이 올랐죠. 이미 1년 사이에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2050년까지 시장이 42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시작인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드네. 포스코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이래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세 측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줬구나. 수요량이 42배가 될 건데. 그러니까 그죠? 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줬다는 게 이제 미국과 미국 FTA를 맺은 나라 도 포함한 거지. 광물 채굴이랑 재련을 거기서도 해도 된다. 이렇게 포함시켜 준 거. 그래서 우리는 FTA를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실 안 되지만 지금 엄격하게 했다가는 이 42배의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땅 안이 아니라 FTA 맺은 그 나라에 가서 재련해도 돼. 이런 거잖아. 내 편이 만든 거면 내 거야. 뭐 이런 거.
그러네. 자, 이러다 보니 자, 자원 국가주의가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EU, 캐나다 이런 나라들도 자국의 새로운 광산과 배터리 공장을 세우면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로 했대요. 자, 인도네시아에서도 니켈 원석을 바로 수출하지 말고 자국에서 재련까지 해서 수출해라 라고 규제를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쵸. 거네. 이제 중국한테 다 뺏기진 않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리튬이 많이 나는 나라가 또 있는데요. 네. 칠레, 볼리비아, 멕시코. 자, 요런 나라들은 중미죠. 네. 중미니까 중남미니까 미국하고 또 많이 연관이 되는 나라기도 하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요 나라들이 자국의 자원을 보호하려고 노력 중이래요. 진짜 많은 나라들이 G7을 포함해서 진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상황도 사실 궁금해지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거. 그렇죠. 저도 이제 그래서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그게 보니까 국내에서는 포스코 그룹이 이 배터리 광물 재련 사업에 나서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광산에서 리튬 광물을 들여와서 2023년 하반기부터 올해죠. 배터리용 리튬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그전에도 리튬을 좀 생산을 했는데 배터리용은 아니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뉴칼레도니아에서도 니켈 광물을 가져와서요. 광양에서 재련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철강 생산에 필요한 리튬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배터리용 재련 공장을 그래서 착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2022년 작년이죠. 10월에 이제 포스코가 착공을 했습니다. 네, 화이팅. 이 사명도 바꿨더라고요. 포스코 케미컬 옛날에 화학 뭐 이런 거 하다가 포스코 푸처엠 뭐 이렇게 사명 바꾸고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또 성과가 있었습니다. 바닷물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게 원래 대부분은 리튬이 암염호 있죠. 소금물 호수. 그 아시나요? 그 우유니 사막. 기안84 막 가가지고 눕고 먹고 막 그 거기서 막 그 소금물 떠와서 막 채취하고 그러는 거래요. 그런데 바닷물에서는 왜 안 하냐? 이게 이제 그 추출하는 양이 조금 적다고 해요. 암염보다는. 아무래도 덜 짜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술력으로 현재 바닷물 1리터당 0.17mg의 리튬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의 무동력 흡착 시스템을 이용해서 탄산 리튬 5kg을 6일 만에 추출하는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상업화 문턱에 진입했다고 해요. 오, 다행이죠. 바닷물에서 채취할 수 있으면 바닷물은 진짜 많은 거니까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그쵸. 한데. 그렇게 해서 바닷물을 또 담수화해서 쓰고 리튬은 추출해서 배터리 만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네요. 그죠. 근데 이 이제 리튬 추출 기술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해요. 우리 그쵸? 최고.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거. 그래서 좀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네요. 자, 대한민국 화이팅. 일단 일본을 이겨야 되니까 우리가. 좀 유치하긴 하지만 여기까지 알아봤네요. 네. 자, 오늘은 클린 에너지 시대의 석유라고 불리는 광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광물도 너무 많이 캐면 이게 클린 에너지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맞아. 이 아낌없이 주는 지구인데 이거를 자꾸 뭔가 지구 안에 박혀 있는 거를 자꾸 우리가 쓰는 것 같아서 좀 약간 마음이 그렇긴 해요. 그죠. 일론 머스크도 막 남미 그 광산에서 막 그냥 채굴하고 그래가지고 그쪽 나라들 환경이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고 있다 막 이런 말도 나오는데 아, 참 인간이 뭐만 했다 하면은 너무 극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 파괴야. 그죠. 뭐만 하면 움직이면 자연 파괴. 네, 그죠. 어쨌든 모든 나라들이 이제 힘과 지혜를 모아서 진정한 클린 에너지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좀 과학자분들이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이들 열심히 키우면서 우리 지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성인으로 키우는데 그쵸. 예, 이바지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2차 전지 네. 산업 공부 이제 반도체 공부를 제가 했잖아요. 네. 작년에.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을 공부하려고 네. 이렇게 폈다가 네. 광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너무 어렵고. 그랬구나. 그래서 덮었거든요. 그리고 네. 그냥 아유 모르겠다고 2차 전지 네. ETF나 사자 그러고 그렇게 샀어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좀 정리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네. 한번 네. 2차 전지 산업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이런 이제 결심이 좀 드네요. 다행이네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쓸공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자, 누군가에게 우리 리튬처럼 어. 소중한 자원이 되어주는 네네.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 같이 쓸공합시다.